미국 증시가 관세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다시 한번 내부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트럼프 진영은 관세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2월 민코인에 이어서 반복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니까 관세를 철회하겠다, 아니다, 다시 한번 부과한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세계 그 글로벌 증시의 꽃이 미국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정치화돼서 관세 소식에 의해서 일희일비가 되는 이 모습을 시청자분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규범이라든가 많은 사람의 합의와 시간을 거쳤는데요. 모 사람의 한 사람의 말에 이어서 이렇게 일일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한국 증시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지금 상호 관세 여기서 한 달 유예한다, 아니한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했죠. 이 내용은 뭐 우리 캐서분이 잘 전해줬고요. 앞으로 증시 관련해서 미중 간에 역시 예상대로 한물합법전식 이렇게 대응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연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트럼프 상호관세 24%는 이전에 2월 4일 10%, 3월 4일 10%니까 54%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 34% 때리니까 이거 처리하지 않을 때는 50% 때린다. 네. 그러면 54%에 50% 하면 100%가 넘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에 중국이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가 이러한 걸 얼마나 즉흥적이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저가 시장에서 중국의 의류라든가 이게 저도 뭐 현지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연구도 있습니다는 미국 국민들이 저가 시장에서 의류라든가 해서 중국산에 의존하는 정도는 많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자 100% 이상 관세를 때려서 미국에 수출하지 말라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국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받는 거거든요. 미국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즉흥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기술적 지표상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한 1000포인트 다우지수기수로 1000포 이상 올라야 되는 그래도 리질런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주가는 다우존스 지수가 사실 그 다시 떨어졌고 그나마 나스닥 지수가 좀 의미는 없습니다는 올라간 것이 어제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시는 일희일비했는데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특히 비트코인은 8만 달러를 하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코인과 민코인을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밸류가 없는 코인 가격에 대해서 폴리티파이다 하는 이 말씀을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폴리티파이는 뭘까? 폴리시 플러스 파이낸스입니다. 금융이 결과적으로 정치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들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정치상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전형적으로 정치에 의한 폴리티파이입니다. 지금 오늘 그 대부분 증시 위주로 이렇게 됐습니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8만 선 밑으로 붕괴되는 것이 시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폴리티파이 문제가 증시에서 불거지다 보니까 폴리티파이 이제 더 성격이 강한 코인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폴리티파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다는 합법성과 국민의 지지도와 펀더멘탈 요거 증시적 측면에서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족됐을 때는 급등하고 미충족될 때 급락한다. 이 소위 롤러코스터 양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 폴리티파이에 사실 지난 2월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내부자 거래 문제가 등장했거든요. 그럼 신뢰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사실 그 정치화되다 보니까 여기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김행국께서도 국내 증시할 때 정치 테마주 요새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차기 그 대선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뭐 테마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테마주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테슬라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더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 이런 것은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테슬라 50% 떨어져, 비트코인 사실 지금 한 30% 이상 떨어져. 이게 정치화된 투자 결과의 최악의 모습입니다. 아마 미국 증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시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서 시장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든 내부자 거래가 제기되는 증시적에서 또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우리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이럴 때일수록 백투 베이직, 기본에 충실해라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와 밀레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신의 민코인을 홍보했다가 폭락을 맞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내부자 의혹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밀레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의 지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3월 조사 결과에 대해서 43%까지 떨어졌던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는 이달 들어서 트럼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국정 운영할 때 최소한의 대통령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정 운영할 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0%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달 들어서 4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네. 국정 운영 능력이 상실됐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한때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밀레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민코인, 자기 자신이 했던 민코인 때문에 결국 아르헨티나 지금 전역에서 탄핵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치화된 모습의 궁극적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내부자 거래가 증시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2월 달 들어서 자, 달러 트럼프, 달러 멜라소닉이야. 왜 달러를 붙였느냐? 그리고 취임 전에 홍보했다. 그러니까 펌프 찌르는 것처럼 주가가 쫙 올라왔죠. 그 위에 뭐냐? 그 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차익을 실현했는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게 팜핑 앤드 덤핑입니다. 이 가치가 없는 민코인을 팜핑 앤드 덤핑하면 이 본지 사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법정으로 다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정으로 가 있는데 지금 레드스 문제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신속하게 법정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시티즌이 달러 트럼프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법 위에 올린 이 문제가 계류 중에 아직도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르헨티나 밀레이 후보가 아마 트럼프의 전철을 보면 밀레이 후보가 지금 국민의 지도가 떨어져서 탄핵 위치에 가거든요. 그러면 밀레이와 트럼프는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 한번 시사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인에 관련해서 내부재 거래 의혹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진영이 관세를 통해서도 돈을 벌었다. 이 내부자 거래 의혹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동안 사실 관세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도 다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도덕적, 정직적으로 정직성이나 받쳐지지 못하는 사람이죠. 일기 때에도 국익을보다는 사익을 위하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뜻하지 않은 사태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추측이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일부러 주가를 급락시켰다, 이런 얘기 우리도 이제 중간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그 내용은 YTN에서 전해졌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해주다가 반복되는 감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새로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민감하게, 가장 거문은 내부적으로 사실 본인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퍼리네커라든가 이런 게 보면 백악관 주변에서도 자, 관세를 통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 트럼프 진영의 경제 강요는 사실 공매도 쳐서 돈 번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냐? 베센트가 그렇죠. 파운드와 공매도 쳐서 돈 벌고 엔화와 공매도 쳐서 돈 벌고 하는 얘기도요. 주가를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관세 사실 내부적 협의 과정이 있죠. 그러면 트럼프 측에 도덕성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자 앞으로 관세 세게 때리냐 안 때리냐 본인 자신은 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강하게 때린다 하면 주가 하락을 촉해서 미리 공매도 쳐버리거든요. 그럼 주가가 실제로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시청자분도 다들 야 미국 증시가 왜 그럴까 해서 이 내부적으로 얘기는 했던 겁니다. 워싱턴 통해서 돈 벌었다 하니까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에서 마지막 버팀목 파이널 드루가 결과적으로 보면 도덕심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실 전 미국의 전역으로 보면 핸즈업. 자 트럼프 경제 관료들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핸즈업이라고 손을 떼라. 뭐든지 손을 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공화당 진영도 11월 5일 날 작년에 이렇게 찍었던 사람도 자 미국이 이렇게 당신이 마가가 아니라 후진으로 추락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핸즈업 운동이 지금 전력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사실 미국의 다른 국가의 뭐 상호 관세라든가 다른 국가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 내 반응을 좀 세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이 핸즈업 운동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신뢰를 잃었을 때는 엊그제 트럼프에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1월 20일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핸즈업, 손을 떼라니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경제 공부 좀 하고 갈까요? 아까 말씀 중에 파이널 드루,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지노선인데 좀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죠? 네, 마지노선과 루비콘과가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증시에서 파이널 드루 쓰는 것은 더 이상 이게 뚫리면 자 우리나라의 유교사변태 한번 보겠습니다. 낙동강전선이 있습니다. 낙동강전선이 파이널 드루를 하는데요. 이거 뚫리면 바로 뭐냐 부산 앞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낙동강전선을 뚫리지 않으면서 결국 반격의 실미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 매수라든가 이럴 때는 요 마지막 파이널 드루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직까지는 파이널 드루가 안 왔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그동안 성급하게 저가 매수라든가 트래피킹이라든가 WDB라든가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요 선을 지키느냐 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내부적으로의 얘기를 통해서 이 파이널 드루까지 너무 쓴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널 드루 얘기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이런 시각으로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요 파이널 드루와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리고 마지노선이다. 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자, 미군 불문법주의를 채우고 있습니다. 독일은 성문법주의, 대륙법주의를 채우고 있습니다. 성문법보다도 파이널 드루는 불문법 개념입니다. 영미식 불문법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법을 이만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에서 불문법이라면 자기 자신의 마지막 도덕심이 불문법입니다.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마지노선과 파이널 드루와 루비콘 강은 이런 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법은 어길 수가 있다. 그러나 증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 마지막 지켜야 될 도덕심, 정직성, 저스티스를 지키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보면 트럼프와 트럼프 지정이 바로 그 저스티스 내부자 거래를 사실 위반했다 보면 증시를 뭐로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증시를 뭐로 지킬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지금 미국의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를 시청자분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는 펄이든가 PBR이든가 기술적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인에 이어서 증시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재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트럼프 탄핵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끓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난 1기에도 이런 탄핵이 심심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도덕심까지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탄핵하려는 방법뿐이 없죠.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탄핵 관련된 전국이 만약에 마무리돼서 아직도 차기 대통령 선거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민감해서 그냥 자막을 통해서 오늘 방송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는데요. 좀 그렇게 맞춰드리겠습니다. 1기 때는 집권 1기 때도 탄핵설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설이 2번 나왔습니다. 실제로 탄핵 절차가 들어갔던 게 3번 있습니다. 탄핵 절차에 들어갔던 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취임 이후 20일 만에 1차 탄핵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100일 만에 2차 탄핵설, 요거는 탄핵 소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문제는 2018년 10월 8월부터입니다. 3차 탄핵설이 실제 탄핵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문제의 4차 탄핵입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는 퇴임 7일 앞두고, 뭐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 트럼프 퀴즈들이 미 의회를 점거했던 사실이죠. 이건 뭐 그대로 이제 즉 정권 교체를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권 2기 들어서 지난번에 2월 달에 민코임에서 처음으로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증시에서 사실 왜 탄핵 나오느냐.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친증시, 친월가, 친기업 정책입니다. 그러면 공화당의 집권당의 텃밭인 월가에서 내부자 거래를 자기 자신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는 자기 자신의 후보인 트럼프와 트럼프의 경제 강요가 내부자 거래에서 한다면 집권당이 공화당 이반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공화당 의원으로서는 트럼프는 4년 동안 갈 수 있지만 공화당 의원은 중간 선거에 본인 자신의 지역 의원을 지키지 못하면 본인은 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제대로 못해서 공화당 의원들의 중간 선거에 내가 밥줄을 놓인다 하면 당연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친증시 정책을 취하는 공화당이 자 증시에서 트럼프와 트럼프 경제가원들이 내부에서 신뢰를 잃힐 때는 아무리 레드십이라 하더라도 집권당이 공화당이 이탈하는 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지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월가에서는 이미 폴리티컬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더 중요하죠. 앞으로 주가 향락과 관련해서 지금 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반복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이 측면에서 공화당과 트럼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또 뇌리에 박히는데요. 지난 1기 당시 탄핵 소추가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이 꽤 세게, 그러니까 보복이 꽤 세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도 결국은 본인 자신의 어떤 그 저스티스의 문제라면 사실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뭐 잦은 사태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탄핵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트럼프 자신의 입장대로 좀 수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국민의 요구, 시장의 요구, 아니면 동맹국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 내지는 전 세계가 아니더라도 미 국민들의 사실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익을 상징하고 안보를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사실 그 자막에서 다들 아시겠습니다. 1기 때는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2기 때 탄핵 제기하면 철저히 응징할 것이냐. 지금까지 철저히 응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와 미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미국 경제가 자 4, 4분기에 3.1%입니다. 지금 올해 성장률이 JP모건들은 마이너스 0.3%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를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것도 바로 뭐냐? 이 점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면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제대로 나옵니다. 정책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경제정책, 증시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 앞날이 뭐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5%니 마이너스 2%니 JP모건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거 가겠습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더 안 좋으면 마이너스 0.3%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새 예측치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기본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와서 뭐 알공포다, 미국의 주가가 떨어진다. 이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진영도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내부자 거래 의혹, 이거 푸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트럼프가 내부자 거래 얘기하고 중간에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린다 하니까 트럼프가 화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를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본인 자신은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행동이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게 뭐냐? 어떻게 주말에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강타시켜 놓고, 그것도 미국이 가장 강타 놓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 미국의 주가가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태도가 밝혀지지 않으면 협상합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 자신이 관세를 처리해서 주가가 정상으로 돌려려면 내부자 거래의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겸손해야죠. 겸손하는 게 뭐냐?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한테 관계를 좀 개선시켜서, 지금 뭐냐? 이번 주 정도라도 금리는 인하한다. 파월의 입에서 나오면 주가는 좀 회상할 겁니다. 관계를 개선시켜 놔야 됩니다. 지금 사회가 뭐냐? 아무리 트럼프와 트럼프 진영이 살아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자신도 미국의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협조에 의해가지고 선출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왜 국민이 왜 군림합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여기에 뭐 유명한 이렇게 투자가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대담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다른 국민의 협조해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거 관계를 복원시켜 놔야죠.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복원해야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미 국민들한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국가를 위하면 자존심 상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국가를 위해서 도덕과 정직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 미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아직도 리질런스가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말씀 중에 겸손, 진정한 겸손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또 행동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